법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어렵고 복잡한 법? 저 이명진 변호사가 간단하게 풀어드림. 안녕하세요. 이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촬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개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문 변호사를 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지원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피해자 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2004년에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사건은 44명 정도 되는 남학생들이 이제 한 명의 피해자를 1년 정도 성폭행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캠코더로 이제 범죄를 찍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불법 촬영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가 불법 촬영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촬영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 특히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하는 것 자체는 물론 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연인 사이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몰래 스마트폰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요새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무음 카메라 어플을 까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음 카메라 어플 등을 이용해서 미리 스마트폰을 침대 주변에 설치해 놓고 성행위 장면을 찍는다던가 하면은 참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발견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법 촬영은 기본적으로 몰래 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불법 촬영물은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나요? 했을 때 제 경험상에서는 3가지 정도로 발견을 했어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케이스는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앨범에 있는 사진을 보여준답시고 이게 앨범을 켰는데 거기에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서 들키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폴더에 저장이 된 거를 우연히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을 하다가 걸리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경우입니다. 주로 헤어진 다음에 남자친구의 다음 여자친구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주위의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찍는 도중에 알게 되는 경우예요.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뒤집어 봤더니 알고 보니 촬영 중인 화면이 있었다던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성행위 중에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로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이미 내가 촬영을 당한 경우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촬영을 당해서 내가 발견을 했을 때 이미 나의 동영상 혹은 나의 사진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 즉시 그거를 지우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호사로서는 그걸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권유드리는 방법은 일단 내가 찍혔고 그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면
그 동영상이나 사진을 내 휴대전화로 찍어놓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들고 내 휴대전화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사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당장 지우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워버리면, 그리고 영구 삭제까지 해버리면 나중에 포렌식을 해도 다시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촬영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촬영물이 있어야지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촬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는 실제 피해 사례인데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넘도록 200회 정도 이제 불법 촬영을 당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상대방과 헤어지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법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실 200개나 되니까 이거를 200개를 일일이 찍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일런트 카메라라는 어플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놨었는데 사일런트 카메라 앨범 전체를 찍어 오셨어요. 본인 휴대전화로.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플레이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전부 비디오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찍은 다음에 상대방 휴대전화에서는 다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200회에 걸친 불법 촬영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미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이 현장 자체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찍는 것 자체를 중단시키고 이걸 지우는 것보다는 일단 항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가해자들이 동의하에 찍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의하에 찍으면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 즉시 항의를 하고 나는 찍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런 거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의사표시를 일단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중단을 하시고 촬영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만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촬영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시고 휴대전화에 나의 영상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랬을 때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는 방법도 권유를 드립니다. 경찰이 오는 동안 상대방이 나한테 보복을 하면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경찰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시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화로 꼭 안 해도 되고 문자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고 피해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기만 하면 가까운 경찰분들이 즉시 출동을 할 겁니다. 불법 촬영이 왜 심각한 범죄냐 하면 사람한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잖아요. 뭐 일을 하는 나, 뭐 노는 나, 가족과의 나, 친구와의 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성행위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불법 촬영이 되는 순간 이게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연인 사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하지 않는 거를 좀 권유드립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 그 당시에는 삭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떠올라요. 비슷한 영상 속의 주인공만 보여도 내가 아닐까 하는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불안장애까지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에 있어서는 조금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 뭐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사실은 고소를 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하는 거고요. 고소는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불법 촬영이 보통 불법 촬영 단일 범죄만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유포, 그리고 협박 관련 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법리 같은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어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일시, 장소, 횟수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고소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불법 촬영에 대해서 찍어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찍어놓은 거를 전부 다 경찰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증거가 없는데 내가 옛날에 찍힌 적이 있고 그게 유포되지 않았을까 두려워서 고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증거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유포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그냥 불안하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압수수색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물건을 압수하고 수색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촬영물을 두었거나 두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장소를 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이러한 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경찰분들이 압수수색을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불법 촬영은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의외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보통 촬영물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촬영물이 한 8개만 있어도 집행유예 정도 수준이었고요. 제가 한 사안에서 촬영물이 200개 정도 촬영한 경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도 피해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를 했는지, 유포를 했다고 하면은 손해배상 액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협박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로 적게는 500만 원에서 그리고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인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불법 촬영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 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굉장히 중독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현직에서 있어 보면서 중독성이 가장 높은 범죄를 3가지 뽑아라 하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마약이고요. 두 번째는 사기는 또 잘 못 끊으시더라고요. 사기 한번 치시는 분들은 계속 치시고, 그리고 불법 촬영이 이게 절대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하셨던 분들이 계속하고 한 번 하는 사람이 좀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많은 사건을 진행한 만큼 이번에 좀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한 개별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실 때는 댓글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이명진이 풀어드린 변호사 이명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